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7.9로 지난달보다 6.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2.2포인트나 상승한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소비자 심리가 개선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연방총무청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현지 시각 23일 공식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총무청에 정권 이양에 협력하라고 지시하면서도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해 승복 아닌 승복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682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량 증가와 주식 투자 및 생활자금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7%로 2019년 3분기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첫날인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를 넘어서 34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3차 유행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우리 지수 오늘 2,607포인트 직전 고점을 넘어서 12시 반쯤에는요 2,628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는 약간 힘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 직전 고점까지 넘어서면서 잘 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가지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어제 미국 지수도 다 좋았습니다. 미 연방총무청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면서 정권 이양 그리고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요. 또 백신에 있어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소식으로 5월에 집단 면역 기대한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죠. 국내 시장도 좋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로 14거래일째 소화를 해주고 있고 그중에서 반도체 업황 전망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백신, 치료제 소식들 잇따라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호재가 이렇게 많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장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각 객장에는 어떤 일들 벌어지고 있는지 객장 상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세, 그리고 반면에 기관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좀 보이는 상반된 모습 보여주고 있다.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LG화학, 카카오 등으로의 매수세, 그리고 거기에 삼성 SDI와 LG화학으로의 매수세는 오후 들어서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LNF,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오스템 임플란트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은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전 시장에 한국전력,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등으로의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원익 QNC, 그리고 외국인과 동일하게 LNF, 그리고 FSL의 매수세를 좀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한마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지속하는 시장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부각이라던가 2차 전지 관련주의 강세, 그리고 정유 업종 등의 상승, 이런 여러 업종 내 종목들의 상승 등이 좀 돋보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외에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오전장 강세에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투심을 자극시킨 이슈는 아무래도 이 바이든 정권의 인수 개시 통보가 되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대선 이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등 노이즈가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 트럼프 측에서도 이번 대선 결과에 승복하는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라는 점에서 이 바이든 정권 인수에 대한 이 정권 인수가 개시된 것을 통보됐다라는 소식은 곧 바이든 정권의 이런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의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의 친환경 정책 아무래도 향후 5년간 이 태양광 패널 500만 개, 미국산 풍력 발전용 터빈 6만 개 설치 등을 언급한 점 등과 더불어서 이 미국의 전력 생산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인다라는 점을 가장 큰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점에서 미국발 친환경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오늘 우리나라에서 행사가 진행 중인데 이 글로벌 1위 해상 풍력 개발 업체 이 오스테드가 이 영종도 지역에 1.6기가와트급 해상 풍력 건설을 추진한 점 등과 더불어서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도 이 국내 풍력 관련주들의 강세도 유발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내에서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CS 윈드, 삼강 M&T, 유니슨 등의 강세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그동안에 친환경 좀 강할 거라 예상했는데 드디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이런 주가 독주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당분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심을 위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등과 더불어서 그와 맞물려진 중소형주군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간 아무래도 좋은 측면도 있지만 우려감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가의 디스카운트 측면이 좀 강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우려감보다는 업황 회복에 대한 주가 리레이팅의 측면, 그러니까 즉 주가 프리미엄이 좀 붙는 시기가 계속 오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 삼성전자의 내년도 반도체 캐펙스가 올해 대비 6.6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뿐 아니라 이 비메모리 부분 쪽도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점에서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계속 유입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캐펙스 증가에 따른 다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종, 즉 소부장 업종의 실적 역시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원익 IPS, 원익 QNC, 테스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선 네페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그리고 이에 따른 소부장 업종들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객장 상황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S-오일, 한국철강, 동화약품입니다. 먼저 S-오일입니다. 네, S-오일 현재 6.32% 상승한 7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유주들의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 호재로 국제유가가 3개월 내 최고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자 정유주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66,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현재는 7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S-오일은 올해 3분기 영업손실 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항공유수의 감소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이동량은 급증할 걸로 보고 있죠.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S-오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철강입니다.
네, 한국철강 현재 12.94% 상승한 6,4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철강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조선업계, 특히 어제 삼성중공업의 대형 수주 발표가 있었죠. 2조 8천억 원 규모의 대형 수주 계약이었는데요. 이후 철강에 대한 수요 급증이 예상이 되면서 관련 기대감에 오늘 한국철강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도 이어져 오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한국철강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동하약품입니다. 네, 동하약품 현재 23.39% 상승한 22,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하약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승인 소식에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하약품에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의약품은 천식치료제 신약으로 개발 중인 천연물 의약품입니다. 천식치료제 개발 당시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안정성과 내약성을 평가했고 현재 천식치료에 대해서도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임상에서는 새로운 항바이러스 효과 탐색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정보 핫3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봤고요. 이어서는요, 오늘장 어떤 이슈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허반석 전문위원 연결하기 전에 화면으로 지금 지수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는 오늘 2,613포인트에 지금 거래되고 있고 잘 가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지금 0.43% 상승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허반석 전문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지난주에도 반도체 섹터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너무나도 지수 잘 끌어가지고 있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14포인트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더 좋기도 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지금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지수 상승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602.59포인트, 2년 10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2018년 1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가 2,598포인트였는데 약 2년 10개월 만에 넘어선 모습입니다. 어제 장중 고점으로는 2,605포인트를 기록하였는데 2018년 1월 29일 장중 최고치가 2,607.10포인트였습니다. 오늘 그 선을 넘으면서 장중 고점으로는 2,628.52% 기록한 모습입니다. 바이든 효과로 견고해진 달러 약세는 신흥국 통화들의 환율 강세를 촉발시켰고 외국인들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11월 초부터 강하게 자금이 유입되었던 신흥국 ETF 시장 또한 살펴보면 최근에도 그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2021년 한국 대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외 수요 회복 및 중국과의 교역 회복을 들고 있는 것처럼 신흥국 시장 중에서도 한국과 대만을 예의주시했고 덧붙여 OECD에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을 플러스 성장률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덩달아 대만의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사라라는 이야기까지도 시장에 돌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달러 약세와 신흥국 시장 매력도는 앞으로 달러 강세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금리 인상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을 주도할 섹터, 반도체 섹터 말씀드리는데요. 전일장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강한 외국인들의 수급에 지수는 상승을 주었으나 개별 종목들은 잔잔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외감이 조금 들지 않았나 그런 모습도 좀 드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이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는데 이 3사의 코스피 전체 시총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30.7%인데요. 전일장 기준으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한다면
전일장 코스피 흐름에 이 세 기업의 기여율이 60%를 웃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순서를 중요도에 따라서 장비와 소재와 부품 순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의 서버 투자 재개에 따른 공급 상승이 전망되고 있고요. IT 기업들의 재고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연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소비 회복에 따라서 공급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장비 관련 섹터에서는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추세 하단부에 접근해야지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익 IPS, 원익 홀딩스, 테스, PSK, YIK 이런 부분들이 장비 관련된 주죠. 그리고 소재 부분에서는 ISC, 마이크로 컨텍솔, 동진 세미캠부터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월덱스까지 그리고 부품 관련된 주에서는 TCK, 하나 머티리얼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미 상승해 있는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세 하단에서 다시 잡으려는 그런 전략으로 기다려주시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월은 편안히 수익을 거두시고 12월은 추세 하단을 차분히 기다리면서 전략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연말까지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자세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 또 이야기해 주셨던 게 스마트폰 섹터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생각을 하니까 또 디스플레이 섹터도 혹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섹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에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세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보복 소비까지 포함한 소비의 증가 때문에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다시금 회복세로 일어난다. 3분기를 저점으로 인해서 3분기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화웨이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까지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2021년 OLED 스마트폰 출하량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전년 대비 27%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중국의 저가 공세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을 내년 3월 완전히 셧다운, 철수를 합니다. 따라서 OLED 쪽으로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연스럽게 OLED 스마트폰 시장도 우리들은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G 스마트폰 출하량 확대, 아이폰 12 시리즈 전 모델에 OLED 패널이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OLED에 대한 대세화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OLED는 LCD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적고 두께도 더 얇기 때문에 작아지고 얇아지고 접히기까지 하는 휴대폰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더욱더 매력적인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2021년 OLED 스마트폰 출하량이 5억 9천여 대로 전년 대비 27% 성장할 것인데 이에 따라서 OLED 패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21년 전체 스마트폰 시장 또한 전년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다시 플러스 14%까지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을 비롯한 다른 스마트폰, 플래그십 스마트폰 전 모델에 OLED 패널이 채택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 시장 성장을 견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당연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LED 패널까지 보셨다면 앞으로 이 자연스러운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라서 또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이 폴더블 스마트폰도 한번 눈여겨볼 시장이 이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 처음 모델 시리즈에서는 결함이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까지도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실사용자들의 불편함, 품질에 대한 컴플라인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21년도는 기술 안정화 시기를 지나서 22년도에 수요에 대한 정점이 예상되지 않나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폴더블 스마트폰 원가의 30%가 디스플레이 패널이 차지하고 있다는 모습들로 보았을 때 이 OLED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과 같은 부품주까지도 함께 살펴보신다면 21년과 22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20년에는 300에서 350만 대,
21년도에는 700에서 800만 대, 22년도에는 2천만 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본다면 내년도 반도체, 스마트폰, 폴더블, OLED 이러한 부품 관련된 분야에서 좀 유망 종목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12월 장세가 된다고 한다면 1월부터 시작되는 신년 랠리에 재미를 좀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까지 좀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이슈 칼럼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네네. 이제 미국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 근래에 미국장이 계속 음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이번 한 주간에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미국 재무부가 긴급 대출 프로그램 종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좀 안 좋은 상황들도 나타나긴 했거든요. 미국장 어떻게 보셨는지 진단부터 좀 해볼까요? 미국 증시. 네. 지금 우리가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뭐 다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요. 지금 한번 미국 증시 그걸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뭐 CNBC 들어가 보면 말이죠. CNBC 들어가 보면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시죠. 뭐 미국 주류 언론들은 아주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 연방 총무청에다가 정권 이양과 관련해서 이제 협조를 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나와서 지금 뭐 이거는 CNBC 화면입니다만 뭐 공식적으로 트랜지션 정권 이양을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했고 오른쪽 상단은 이제 뭐 바이든 당선인의 이제 발표하고 있는 그 내각 명단에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재무부 장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밤사이 나왔던 미국의 PMI 한번 살펴볼까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미국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제조 PMI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56.7이에요. 50 기준으로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있는 건 아실 테고 예측치보다도 좋았고 전월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뭐 제조업 그런 거는 야 상당히 좋구나. 이 추세를 보면은 거의 작년 2017년, 2018년 수준까지 막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죠. 반면에 아래쪽에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PMI도 57.7이나 나옵니다. 지금 이 팬데믹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한번 다우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간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저 음영 처리된 부분이 놀랍죠. 10월 말 뭔가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저점 이후, 즉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왔던 저점 이후에 의미 있는 추세선까지 뚫고 내려왔는데 그때는 무슨 뭐 블루웨이브가 뭐 안 좋을 것처럼 얘기했다가 미 대선을 전후해서 팡팡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서 저항선을 갖다가 깨고 내려왔던 추세선 저항선을 올라선 것이 두 번에 걸친 백신 소식이었습니다. 조금 확대해 놓은 그 아래쪽 캔들을 보시면은 2주 전 월요일 날 파이자 그걸 갖다가 그 주간 내내 그 첫날 월요일의 상승폭을 회복하지 못했고 그다음 지난주 월요일 날 모더나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또 지난주 내내 흘러내렸다가 마지막 캔들은 어제 이번 주 첫 거래일에서 이제 상승 반전한 모습이죠. 나스닥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한번 의미 있는 두 개의 지지선과 나스닥 차트를 한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상향하는 것은 지지선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빨간색 선. 그러나 위에 수평으로 끄는 검은색 점선은 저항선 구간입니다. 지금 서너 번째 막히고 있죠. 12,100포인트 근방.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11,300포인트가 중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의외로 뭐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음에도 그리고 백신 소식이 나왔음에도 오히려 일단은 2주 전에 그 어려웠던 저항 구간을 갖다가 백신 소식으로 돌파한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나 특히 빵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 지수를 견인해왔던 그 기술주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지는 못하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 증시가 과연 지금 무엇을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하는지 겁을 내는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은 저녁 시간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뭐 정권 이양을 갖다가 협조하라는 그 트윗이 어느 정도까지 그거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수 선물은 굉장히 좋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올라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의 마지막 문구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뭐 전반적인 내용은 총무청에다가 그렇게 지시한가 하고 우리가 소송전을 계속하는가하고는 별개의 얘기다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We are moving full speed ahead. 우리는 지금 전속력으로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고 We'll never concede to fake ballots and dominion.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fake ballot은 그거죠. 가짜 투표죠. 그리고 도미니언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다운표까지 강조하기 위한 다운표까지 해서 공식적으로 트윗에 이제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저게 뭐지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미국의 주류 언론을 그대로 갖다 카피하는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절대 만나기 힘든 용어입니다. 몇몇 유튜브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숱한 언론사들보다도 좀 더 우리가 뭐 알아야 되거나 알고 싶은 내용들을 갖다가 뭐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미국 드라마 참 이렇게 자조적으로 표현합니다만 단편 시리즈로 끝나기보다는 뭐 대하 드라마로 좀 길게 펼쳐질 가능성은 여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하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셨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하루빨리 좀 나와서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잘 가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또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월까지 미국의 소비가 긴급 지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앞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확실히 남아있고 그 부양책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힘들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연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연준에다 그때 한 4,550억 달러 시드머니 주면서 이걸로 한 10배 정도 튀겨서 너희들이 한번 대출해봐라 했던 게 한 9가지에 달하는 무슨 뭡니까? 저기 메인스트리트 어쩌고 뭐 끝부분에 가면 크레딧 퍼실리티, 랜딩 프로그램, 뭐 LP, CF 이런 식으로 주르륵 나오던 그 대출 프로그램. 그중에 이제 한 5개 정도가 애초에 연말로 끝나게 돼 있었는데 연말로 끝나게 돼 있을 때는 그냥 연말로 끝내고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고 막상 그 돈이 종잣돈으로는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뭐였죠? 10배 레버리지라는 얘기는 연준 너희가 이 돈 믿고 한 10배 정도 대출해줘봐. 나중에 설령 떼이더라도 10% 정도밖에 더 떼이겠어? 이런 가정이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다양한 그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이런 게 있다더라라고는 알지만 거기에 배정된 예산들이 지금 실제 그렇게 대출이 많이 일어나고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또 트럼프가 못마땅한 쪽에서는 몽리다 마지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고 하지만 그렇겠죠. 미국이 누가 정권을 잡았든 간에 누가 되건 간에 자빠지는 거는 방치 못하겠죠. 정부 차원의 재정 정책이든 연준 차원의 통화 정책이든. 그러나 지금 뭐 사상 최고치 경신에 저렇게 잘 가고 있고 이제 코로나는 아무도 걱정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마스크 불태우는 시위도 나왔고 유럽에서도 뭐 굉장히 이 봉쇄에 대한 그냥 앓고 죽자는 얘기입니다. 죽자는 얘기보다도
안고 가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둬두고 이렇게 봉쇄하고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는 못 살아가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어떤 코로나를 갖다가 지금 반년 넘게 겪어오면서 갖게 되는 하나의 생각이죠. 오늘 저도 뭐 이렇게 나가 보니까 모든 카페가 이렇게 이제 안에서 뭐 커피 한 잔도 못 마고 전부 테이크아웃인데요. 당연히 저도 들어가다가 돌아서 나왔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실 거 안 마시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경제가 받을 영향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시장 가는 거고 부양책 지금 아직 누가 다 지금 미 대선 전국이 이런 와중에 그리고 내년 1월 5일 날 조지아에서 2석의 상원 의원이 결정 나야 될 판국에 지금 부양책을 기대하기에는 부양책 기어이 어떻게라도 나오게 하려면은 증시가 한 20% 정도 부러지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또 뭐 어떤 그 변동성 차원에서 훅 한번 빠져야 또 저가 매수 기회도 나오고 차라리 그러면 살을 주고 뼈를 취할까요? 한번 자해극을 한번 펼치는 것도 부양책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예산 문제나 또 증시가 조금 더 악화가 되면 그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 해주셨고요. 이렇게 미국은 좀 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너무나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신흥국들 위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사자세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냥 우리 시장에서 한번 해먹고 있다고 봅니다. 해먹고 있다고 보는 것이 신흥국 그러면 중국 가야죠. 뭐 그렇게 괴롭히던 트럼프가 거의 뭐 힘 빠지는 상황이고 바이든 쪽으로 넘어가는 게 가시화될 정도면은 중국 증시 잘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좀 삐리하죠. 삐리한 상황이고 보시는 김에 유럽도 한번 보시죠.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 중에서 유럽 쪽 보시면은 유럽도 어제 PMI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올려주시죠. 유럽 쪽 PMI. 유로존 PMI를 갖다가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PMI가 자 11월 제조 PMI 53.6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PMI가 41.3으로 나옵니다. 이거 전월 46.9보다도 훨씬 더 나쁘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수치를 한번 밑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애초에 보여드렸던 그 수치도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종합 PMI가 45.1. 네. 유럽이 이렇게 안 좋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시를 한번 보실까요? 독일 닥스 30 지수 같은 경우에 미국과 흡사하게 10월 하반월에 들어서 독일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미끄러지다가 미 대선 전후해서 독일 증시 급반등이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있고 그러고 나서 지금 2주째 옆으로 기는 모습이죠. 그 다음 차트 또 보여주신다면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지난 11월 9일 날 그때 짱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토록 힘들었던 61.8%라고 하는 코로나 때의 낙폭의 61.8%라고 하는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을 돌파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 조금 팔로스루가 약하죠. 유로스탁스 50도 대표적인 지수도 뭐 프랑스나 별 차이 없이 독일과 별 차이 없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그다음 한번 보시면은 코로나 지금 얼마나 거의 3차 파동이라고 볼만한 그런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왼쪽에 확진자 수나 오른쪽에 사망자 수나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 국내도 갑자기 뭐 300명을 넘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율 1.1%로 나오네요. 그러니 지금까지 추세대로라면은 검사만 더 많아지면은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와중에 뭐 유럽도 저렇게 조금 조심스럽고 한 와중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벌써 뻗어나가는 게 확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일간 차트 보신다면은 그리고 이 장 뭐 딴 거 있습니까?
외국인이 만들었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 그리고 몇 개의 삼성 관련주 이런 것들로 만들어 왔습니다. 다소 좀 어색함이 느껴지나 그들이 만들겠다니까 할 수 없이 장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월간 차트 이거는 뭐 어제자 차트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월간 차트도 한번 보시자면은 일각에서 회자되는 7만 원 가자면은 이번 달에도 갈 수 있겠네요. 이번 달에도 갈 수 있는 그림이고 결국은 그러나 지금 이번 달에 나타나고 있는 저 짱대 양봉 삼성전자에 뭐가 달라졌길래 반도체 업황에서 지금 당장 뭐가 다른 물론 시장이 앞서간다고는 합니다만 뭔가 부자연스러움은 있습니다. 월간 차트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월간 차트도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니 의미 있는 채널이 나오죠. 이 상황에서 2600이라고 하는 단기적인 타겟은 생각보다 일찍 채웠습니다. 이제는 2800 얘기도 나오고 3000인들 왜 못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됐고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이 장이 멈추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간다고 봐야겠죠. 뭐 과매수 국면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현물이든 선물이든 간에 양쪽에서 다 땡기다가 어느 쪽에서 이제 선물 뭐 예를 들어서 매수 미결제 약정이 줄어든다거나 선물 매수가 이제 순 네트로 따졌을 때 이제 매도가 더 많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변곡점의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지수 자체는 쭉쭉 올라가는 어제 같은 경우는 모처럼 천 개 넘는 상승 종목이 나오는 다 한번 같이 웃는 날이었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가기보다는 지수 플레이로 뭔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 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수만 보자면은 우리 주식 차트만 보자면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청년분들 스펙 쌓고 취지가 안 된다고 걱정하고 이럴 거 없네요. 다들 주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빚을 내서. 네, 외국인이 만들어 주고 있는 우리 지수 앞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아까 전에 보셨듯이 또 이렇게 삼성전자 흐름도 봤단 말이죠. 잘 가고 있는 업종 중에 당연히 이제 손꼽히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앞으로도 계속 이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세상의 흐름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좋은 전망 그리고 낙관적인 어떤 그런 리포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5G 혁명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긴 하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어제 오늘 아니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견한 사실이나 알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지금 반도체 관련주의 오름세가 어색하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하다못해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은 기울기로 비슷하게 올라간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 올라가고 있는 장에 사상 최고치 자고 나면 사상 최고치 경신인 이 와중에도 굉장히 저의 이 멘트가 뭔가 꼬인 듯한 멘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는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고 이미 변했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경험적으로 저의 일종의 개인적인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시장에 오래 몸담은 분들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남아있는 상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장의 끝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납득이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이 시장 흐름입니다. 이래 해서 이럴 거야 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빠지지? 뭘 이렇게 올라가지? 라고 할 때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뭔가 그동안 올 한 해 내내 동학개미가 됐건 서학개미가 됐든 이른바 개미들한테 휘둘린다는 인상을 줬던 외국인들이 뭔가 한번 작심하고 그들의 완력을 이용해서 수익을 한번 내보고자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바쁠 것 같네요. 현선물 엮어서 파생 엮어서 이거 자기들끼리 또 야 너 먼저 배신 까지 마 이런 식으로 서로 해가면서 이 장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연일 이제 시세가 급등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잘 가지고 있습니다. 비덴트, 위지트, 우리기술투자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가상화폐 투자 자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가상화폐뿐만이 아니고 가격이라고 형성되면 다 그냥 사면 됩니다.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처럼 지금은 온천지 튤립이에요. 그냥 휴지라도 사세요. 크리넥스라도 사 모으세요. 그냥 돈 갖고 있지 마시고 뭐든지 다 사시란 얘기입니다. 돈이 돈 가자는 세상으로 여겨지니까요. 뭐 비트코인이 저렇게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저렇게 갔던 비트코인인데 한번 그렇게 빠졌고 비트코인 가격에서 우리가 또 엄청난 투자 철학이 도출됐지 않습니까? 존버. 모든 것이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존버에 아주 괜찮은 어떤 종목이죠. 주식으로 칠 것 같으면은 우량한 기업이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그거 하더라도 오래 한번 기다리고 견뎌내면은 또 좋은 시절 오는 디지털 화폐 아직도 그 개념조차도 생소한 그 디지털 화폐가 결국 현실화될 것 같기도 하고 달러는 약세된다 그러고 있고 뭐 여기나 저기나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마이크만 잡으면은 우리 또 풀게요 언제든지 풀어드릴게요 하는 와중에 돈 들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뭐 기름값도 막 펑펑 오르고 구리도 오르고 곡물가도 오르고 비트코인이 못 오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또 재미있게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시간 도너 리포트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 먼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하고 변경이 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어제였죠.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니까 계속 보셔야 되고요.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 드리는데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이 끝나고 3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주현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입장하시면 이곳에서 종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도너 리포트 누적 수익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입니다. 총 171.4% 기록하고 있고요.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10% 안팎의 수익률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국제약품이 10%, 유니온 8%, 프로텍 14% 기록했었던 종목들 목표가 달성하고 모두 나왔습니다. 체시스, 유니온, 레몬이 18.1% 기록했고요. 유나이티드 제약도 10.3%나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동일고무벨트, KEC, 진원생명과학 모두 다 12% 그리고 써니전자가 13%, 15% 수익률 내주고 나왔습니다. 에스맥, 진양산업, 서현탄메탈이 10% 가까운 수익률 보여줬었고요. 뭐 손잡고 터치한 종목들도 있었는데 IA와 우리기술투자가 잘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화금속이 22.7% 수익률 보여줬었죠. 드림시큐리티는 포트에서 제외된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비덴트가요 29.4%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저희 비덴트는 어제 저희가 공개를 해드린 종목이었죠. 나머지 종목들도 빨간불이 많습니다. 사마알미늄, 한농화성, 프로텍 수익 내고 있고요. 써니전자만 AS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까지 수익률 확인을 해봤는데 대단합니다. 비덴트가 오늘 또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AS 받아볼까요? 네, 비덴트가 정말 뭐 생각지 못하게 상한가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뭐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뭐 오늘 하루 만에 바로 10,000원 돌파하고 상한가까지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네요. 현재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상화폐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이제 동노리포트에서 제가 비덴트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핫해지게 되면 예전에 거래소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 관련 섹터들도 크게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위지트 이제 우리기술 투자 같은 건 이제 업비트를 지분을 가지고 있고 위지트는 옴니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SBI 인베스먼트라든지 에이티노 인베스먼트 같이 이제 창투사들 역시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급등이 나온 거라고 보이고요. 인프라웨어 역시 지금 상한가를 3번째 가고 있는데 블록체인 관련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비덴트를 선택했던 이유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매각 관련 이슈가 있어요. 빗썸이. 그래서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이슈도 있지만 이 지분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오늘 상한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상한가 들어간 시간대를 좀 보면 비덴트가 뭐 거의 대장급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프라웨어가 지금 좀 현재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가상화폐 그 거래소를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관련주들 중에서는 비덴트가 일단 대장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뭐 시가부터 좀 상승해서 출발해 준다고 하면 전고점 그러니까 전고점이 14,000원 부근인데 제 생각엔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나올 때 저점 매수로 다시 공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기로 하고요. 비덴트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뭐 하루 만에 오늘 바로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와줘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동노리포트 챙겨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아시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부분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는 이제 목표가를 제가 좀 현실적으로 잡아서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목표가 돌파하고 나서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이 간간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개별주들 이슈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비덴트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 하면 저점 공략해 보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한 12,000원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절가는 어저께 이제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뭐 좀 넉넉 잡아서요. 9,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길게 보셔도 제가 봤을 때 가상화폐 시장이 쉽게 꺼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매각 관련된 이슈나 뉴스들도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종목은 프로텍인데요. 프로텍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수렴을 잘 해놨습니다. 수렴을 해놨고 바닥권에서 이제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와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기간 조정을 크게 잡았고 박스권 가격대도 좀 크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렴하고 기간 조정도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섹터들 정말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쏠리면서 이제 반도체 섹터들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프로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소형주고요. 그리고 기술 요번에 개발한 반도체 생산 공정이 한 100배 정도 효율이 향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반도체 중국에서 쫓아오는 상황에서 신기술 적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의 이제 N자 상승을 생각한다면 한 32,000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시장 괜찮은 흐름 이어진다면 올라갈 것 같고, 이 종목 역시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현상도 갖고 상한가 쉽게 잘 뽑아주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텍 지금 살짝 수익권 올라와 있는데요. 이대로 우상향 흐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고 한번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농화성인데요. 고체 연료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이제 좀 단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파란색 선이 20일 이평선인데요. 지금 한 3일 정도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 흐름이 만들어진 포개산 중심 가격대 아래로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8,900원 정도의 21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요 정도까지 조정 나온다 하면 현재 지금 급등 이후에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거치는 저점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1선과 지금 61선의 이격이 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박스권 흐름에서의 상단 돌파하는 그림이 이어지는가,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저점 매수 뒤에 계속 노리시고요. 보시면 지금 추세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하방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 관련 섹터들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테마주들 그리고 섹터별로 이렇게 순환매 돌 때 한 번씩 다 움직여줄 가능성 높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써니전자입니다. 이중바닥 만들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저께 음봉으로 5일선 위에서 안착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양봉 나와주면서 5일선 위로 종가 마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고, 기술적으로는 한 4,4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반등하는 흐름 나올 거고, 그리고 4,500원 돌파하게 된다면 전 고점이 4,700원 넘어설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대선 테마주니까 조정 나올 시 매수 관점, 지금은 양봉이니까 보유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마 알미늄인데요. 김부경 관련주로 역시나 대선 테마입니다. 조정 나올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 드렸고, 이 저점 구간에서 이제 갭 상승 출발하면서 반등이 강하게 한번 만들어졌어요. 지금 단기 추세가 이런 식으로 벗겨내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 한 번 정도 시세가 위로 만들어질 가능성 높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비덴트는 목표가 달성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되겠고요. 프로텍, 한농화성, 써니전자, 사마알미늄까지 이렇게 4종목 해서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덴트 외에 또 다른 종목들도 한 번씩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점원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허반서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